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연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는 거예요. 보조교재 61페이지. 자, 한국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생계한서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내가 사면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부가가치를 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세금계한서를 받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내가 니한테 돈 받았다 그러고 세금계한서를 주는 거고, 받았다 그러면 매입이고 줬다 그러면 매출이에요. 그러면 차변이 원재료 610만 원이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61만 원이겠죠.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은 671만 원. 자, 두 번째, 원재료 구입하고 생계한서 받았다. 외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변의 원재료 340 여기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34만 원. 그러면 이제 대변은 외상이니까 상거래 외상 매입금 374만 원. 자, 3번. 한국 한림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5만 원짜리 100개면은 500만 원이죠. 부가세 별도로 외상 구입하고 생계한서를 받았는데 당사가 부담하기로 한 운반비 10만 원, 빠른 서비스 운수에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다. 그러면 원재료는 원래 500에다 운반비 합치면 510만 원인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부가가치세는 원래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50만 원이겠죠? 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 과목은 외상매입금이 550, 운반비는 현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참고로 여러분, 일반 전표 거래 같은 경우는 채권 채무 거래처를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 거래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세금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다 써야 돼요. 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안 써요.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알았죠? 어차피 다 하는 거 뭐하러 또 이건 쓰고 이건 안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팔만 아프지. 4번 상일 기업에서 원재료 2,400을 매입하고 부가세 별도고요.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외상을 했다. 생계한서를 부과받았다. 그러면 원재료가 2,40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 나오겠죠. 매입이니까 240. 그럼 이 중에 여러분 계약금으로 먼저 준 돈 선급금 자산의 감소 1,000만 원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라고 했죠. 외상 매입금 여기서 1,000만 원 빠지면은 1,640이겠죠. 5번. 강동전자의 당사 원재료를 제공하고 제품의 일부를 제작 의뢰한 바 오늘 의뢰 또 완제품 납품받고 생계한서 받았다. 외주가공비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써있죠. 여러분 외주를 준다는 말 들어봤어요? 외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돈 만드는 거 상대방한테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는 걸 외주라고 해요. 알았죠? 딴 사람한테 맡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맡겼던 거 다시 돌려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정 과목 외주가공비라고 처리해요. 외주가공비. 그래서 금액이 800이죠? 8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80. 그 다음에 대변은 당좌 수표 발행이니까 당좌 예금 886번. 원재료를 제공하고 똑같은 얘기죠. 원재료 제공하고
임가공 유효계약에 의해서 제품의 일부를 제작 의뢰했던 부품을 강동주자로부터 납품받고 생계한테 받았는데 외주가공비라고 하세요. 그래서 차변의 외주가공비가 500이죠. 거기에 부가가치세 대금은 50. 자, 그리고 외상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특이한 점이지만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상거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구분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든지 혹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여기서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7번이에요. 현주컴으로부터 관리비에서 사용한 컴퓨터 10대 2천만원 공급 부가세 200을 구입하고 생계에서 받았고 당사 출판에서 지급했다. 이번에는 컴퓨터니까 비품이라고 처리할 거고요. 2천만원. 부가가치세 있어야죠. 대급금 200만원. 대변은 당좌수표, 당좌예금 1,200만원. 자, 8번이에요. 선진 사무기 주에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하고 생계한서 교부받았고 얼마 내주기로 했어요? 260만원짜리죠. 얘도 비품. 거기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26만원이고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286만원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가 어떤 면에서는 일반 전표보다 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단순합니다. 9번. 자, 본사 총무과에서 사용할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생계한서 받았다. 이번에도 컴퓨터니까 비품이 돼야 되겠죠? 비품 3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고 자, 글씨가 그런데요. 대변은 현금 100만원과 잔액 예상이니까 현금 100만원 230 남죠? 그거는 미지급금 230. 자, 10번이요. 10번까지가 내일입니다. 제일자동차로부터 제품반용 트럭 한 대를 2천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생계한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차 산 거죠? 차. 이거는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으로. 자, 금액이 2천만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있고요. 대급금이 200만 원. 외상이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나오면 되겠죠. 2,200만 원. 자, 다음은 매출거래 11번. 현주컴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전자생계한서로 교부했대요. 1,800만 원이지. 외상이고요. 그럼 요거는 제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제품. 그래서 대변이 제품 매출 1,800. 그럼 이번에는 내가 부가세를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0% 부가가치세 예수금. 근데 외상이니까 1,980만 원. 외상 매출금이 있죠? 12번. 마포기업의 제품 700에 부가세 별도 판매하고 전자생계에서 교부했고 100만 원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얼마를 받게 될게요? 이건 산 거예요. 대변부터 먼저 처리하면 제품 매출이 1,800. 방금 했죠? 700이에요. 700. 부가가치세 예수금 70.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자, 차변의 현금이 1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 됐죠? 외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 670입니다. 13번이에요. 신흥전자 주의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생계에서 발행했다. 1300짜리.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1300. 거기에 딸려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130. 차변은 동전 발행 약속금 100만원 받으러 그리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 그럼 1430에서 1332 외상 매출금이겠죠? 14번 제품 판매하고 생계하면서 발행했고요. 1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회수했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제품 판매한 거니까 대변을 제품 매출이라고 쓰고요. 200 부가가치세 예수금 20 그러면 차변은 뭐라고 해야 돼요? 동전 발행 어음이니까 받으러 100만원 나머지는 현금 220에서 나머지가 12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15번 15번, 16번 이런 스타일 있죠? 이런 것들은 반품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 전표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잠시 볼까요? 지난 8월 7일 신흥전자에 납품한 제품 중 150만원의 부가세 별도가 반품되어 반품 전자생계에서 발행했고 외상 매출은 상계 처리했다. 이게 상계한다 그래서 차례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분계를 마이너스로 하고 생계에서도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15번이죠. 제품 매출이 150이니까 여기다 제품 매출 마이너스 150 차례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마이너스 15만원 일반 전표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메인 매출 이렇게 부가가치 있는 거래에서는 이게 이렇게 처리합니다. 생계에서도 기존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발행하고요.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일반 전표일 때는 우리가 매입, 환출 및 NB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가고 차변의 매출 한임 및 NB 되고 근데 메인 매출 부가세 있을 때는 이게 더 쉽잖아요. 그냥 마이너스만 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6번도 제품의 일부가 20만원 반품에 대해서 마이너스 생계한테 발행하고 외상 매출과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에 마이너스 20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마이너스 2만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자 17번 이런 17번이나 20번 17번이나 19번 같이 유형자산 매각하는 분기 있죠. 이런 거는 처음에 많이 나와요. 나름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를 한림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생계에서 교부했고 1개월 후에 받게 됐다. 자, 이걸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여러분 이익이나 손실은 바뀌지 않겠죠? 어차피 그 돈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럼 잠깐 볼게요. 처분 가액이 470에 부가세 47만원 있고 취득 가액이 650, 감가상각이 150이에요. 잠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야? 기계가 한 거니까 기계장치가 원래 얼마짜리요? 650만 원짜리 거지. 근데 이게 감가상각한 게 150이죠? 그러니까
차변의 감가상각 6에 150으로 보내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는 장부가가 500이죠. 근데 얼마에 팔았대요? 부가세 생각하지 말고 470에 팔았잖아. 부가세 내 돈 아니야. 그러니까 470에 팔았으면 머리를 쫙 굴려봐요 지금. 500짜리인데 470에 팔았다. 아이씨 이거 손해잖아. 30.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 돈 어떻게 받아야 되지? 여러분 470에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가 될까요? 미수금이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여러분 계산기 갖고 계시죠?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 잘 모르면 사람들이 띠빵하게 봐요. 아, 띠빵하구나 이렇게 속여 먹어야지. 그러니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470 찍고 곱하기 1.1 하세요. 470 곱하기 1.1 얼마예요? 517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될 금액 구할 때는 곱하기 1.1. 그러니까 원래 금액으로 계산하려면 나누기 1.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미수금이 517. 그럼 내가 질문할게. 야, 너 왜 470짜리 517 받았냐? 470짜리 왜 517 받았냐? 이러면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했어? 부가세까지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지? 아, 그래?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 47. 이런 끝이에요. 계산해봐요. 150에 30에 180이죠? 그리고 517이랑 넣으면 697. 697.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양변의 부가세 예수금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은 바뀌지 않는다. 부가세만큼만 양쪽으로 더 늘려주는 거예요. 18번 받으면 이번에도 반품이에요. 진품물산에 납품한 제품이 반품되어 전자생계안에서 발행 교부하였으며 외상 매출과 상계 처리했다. 자, 그럼 230만 원짜리 제품 매출 마이너스 처리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30.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253만 원. (19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2천만 원, 감가상각액 570만 원, 중앙나라에 780의 부가세 별도로 매각하고 4개월 후에 갚겠다. 생겨서 반영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기계장치 매각이죠. 기계장치 2천. 감가상각액 570. 자, 머리 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 빼기 570을 해보세요. 2000 빼기 570. 이게 나에게 본전이죠? 1430. 아, 딱 봐도 손해네. 딱 봐도 손해. 그죠? 1430이 본전인데 얼마에 팔았대요? 1430에서 780 빼봐요. 그럼 652 손실이 돼야 되겠죠? 먼저 적어볼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 받은 거 적으면 돼요.
그럼 780에다 부가세까지 같이 받으려면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780 곱하기 몇 하라고? 1.1 하라고. 858만원 미수금 858만원. 왜 이렇게 받아? 부가가치세 뭐냐? 미수금 그게 얼마야? 78만원 거죠? 뭐 순서야 뭐 알아서 바꿔도 되는데 일단 저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 알아볼까요? 야리꾸리한 문제죠. 신신가구인 제품 판매하고 전자생산에서 발행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공급 부가세 포함해서 7,800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10% 부가세 10%인 건 내가 알겠는데 원래가가 얼마야? 이렇게 되버리죠. 자, 차량은 외상 매출금이고 제품 매출은 얼마야? 부가가치세는 얼마고? 단순히 7,800 곱하기 10%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누기 1.1이에요. 아까 우리 곱하기 1.1 했잖아. 그래서 7,800 나누기 1.1을 하면 아우 그지 같네 이러겠죠 속으로. 강하게 얘기해. 70, 909, 09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 그냥 70, 909, 09 0.9니까 이거 맞추려면 1로 해주면 좋겠죠. 안 맞춰도 돼요. 그 다음에 10%니까 70, 90, 90, 9까지. 그러면 딱 되죠. 막말로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밥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밖에 안 나가시죠? 집에 들어가면 밖에 안 나가시죠? 얼마 정도 드나요 보통? 한 사람이랑 어디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싸게 먹으면 8,000원? 좀 먹으면 10,000원 정도 들죠. 10,000원, 12,000원? 그죠? 10,000원도 밥 못 먹죠. 그러니까 칼국수만 먹어도 1인당 거의 10,000원 정도 들어요. 밥 먹으면 비싸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밥값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주인은 밥값이 10,000원일 때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밥값은 얼마야? 세금은 얼마? 그거 알고 싶으면 나누기 1.1을 하면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부르겠다. 이건 VAT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원래가가 공급 가액이에요. 곱하기 1.1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급 가액으로 구하려면 이건 부가세 불포함이죠. 이걸로 구하고 싶으면 공급 대가를 나누기 1.1로 구하면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왜 1.1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0%. 봐봐요. 원래 물건값은 공급 가액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원래 값이 나오지. 이건 그냥 공급가액이다. 근데 10%면 곱하기 0.1이잖아요. 공급가액. 그러니까 이거는 더 하면은 1.1로 곱한 게 되겠지. 1 플러스 0.1.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친 게 등급 대가다. 1.1로 곱해주고 1.1로 나누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고 계세요. 10%이기 때문에 0.1.1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만약에 20%면 1.2 곱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런 거